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정부 대응을 점검하고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튼튼한 만큼 허위 정보나 가짜 뉴스 때문에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우리 국민의 일본 여행이 80% 감소하면 내년 일본 경제 성장률이 0.1%포인트 내려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일본 관광산업뿐 아니라 다른 산업의 생산과 고용 등에도 직간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억대 뇌물과 성접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찰이 차명 계좌를 통해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추가로 포착하면서 뇌물 혐의 액수는 3억 원을 넘었습니다. 시위대의 공항 점거로 운영이 중단됐던 홍콩 국제공항이 오늘 아침부터 항공기 이착륙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항공기 수십 편의 운항이 취소되고 중국 정부의 무력 진압설까지 나오는 등 여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밀수와 밀항 등 국제성 범죄가 지난해와 비교해 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속 유형별로 보면 밀수나 밀입국 등 국경 침해 범죄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과일을 갈아서 만든 영유아용 과일 퓨레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당류 함량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영유아 식품의 영양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가짜뉴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서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짜뉴스의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 보복 등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가짜뉴스가 근거 없이 시장의 불안감을 키운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 보복까지 더해져 여러모로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신용평가 기관들의 일치된 평가가 보여주듯이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합니다.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 그리고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올바른 진단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입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이 막바지에 있습니다. 부품 소재 산업을 비롯한 제조업 등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나 지금 시점에서 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의 정책 의지가 예산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인의 일본 여행이 80% 감소할 경우 내년 일본 경제 성장률이 0.1%포인트 내려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인이 일본 여행으로 쓴 돈을 말하는 여행 서비스 지급액이 20여 년 전인 1998년 수준으로 81%가 감소하면 내년 일본 경제 성장률은 0.1%포인트 하락한다고 추정했습니다. 여행객이 줄어들면 일본 관광 산업만이 아니라 다른 산업의 생산과 부가가치, 고용에 직간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날, 기림의 날 기념식이 내일 오전 11시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열립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위안부 피해자와 시민단체, 학계와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합니다. 올해 기념식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다룬 영화 애움길의 이승현 감독이 사회를 맡게 되고 유족이 어머니에게 드리는 편지를 낭독할 예정입니다. 정부 기념식뿐 아니라 지자체와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다양한 전시와 공연 행사도 전국 곳곳에서 열려 추모 분위기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일제강점기 수탈의 흔적은 아직도 우리 국토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특히 국립공원 내 이런 현장들을 발굴 보존해 역사의 교훈으로 삼으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걷기 좋은 숲길로 잘 알려진 오대산 선제길입니다. 그러나 걷다 보면 아픈 역사의 흔적과 마주하게 됩니다. 일제가 목재 수탈을 위해 주민들을 동원하며 생긴 화전민 마을터입니다. 지금도 이곳에는
화전민 가옥터 50여 곳이 남아 있습니다. 목재 수출하기 위해서 큰 회사가 생겼는데 이 큰 회사가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동원된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360여 가구가 살았던 곳인데 조선 총독부 산하 목재 회사가 있던 자리는 회사 거리라는 지명으로 불리고 목재 운반용 철도 레일은 아직 숲속에 남아 있습니다. 산을 다녀도 이런 거 그냥 지나치고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또 와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우리가 그 일본한테 그 일제 36년의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고 나서 동백꽃이 유명한 한려해상 지심도에도 아픈 역사의 흔적이 배어 있습니다. 포진지 4곳과 포탄 탄약고, 탐조등 보관소 등이 원형 그대로 보존돼 이곳이 일본 해군 기지였음을 말해줍니다. 1938년 지어진 이 목조 건물은 광복 전까지 일본군 소장 사택으로 사용된 곳입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일제 수탈 현장의 발굴 보존 노력과 함께 역사 탐방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황수룩입니다.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을 1년 앞두고 시민단체들이 방사능 오염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 일본 정부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30여 개 시민단체가 모인 탈핵 시민행동은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 오염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올림픽 선수촌에 공급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계획에 대해서도 아베 정권이 올림픽을 정치 홍보의 장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첫 정식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의 첫 공판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구속 이후 처음 법정에 나온 김 전 차관은 눈에 띄게 살이 빠지고 흰 수염을 길게 기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전 차관 측은 김 전 차관이 대부분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검찰도 객관적 물증이 없다며 혐의 전체를 부인했습니다. 또 만약에 향응이 있었다고 해도 친분관계인 윤중천 씨와 최모 씨로부터 제공받았을 뿐 대가성이나 징부 관계성이 없어 뇌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972년 유신체제 반대 시위의 배후로 지목돼 고문당하고 옥살이를 한 자유한국당 이재호 상임고문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상임고문의 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상임고문은 박정희 정권 시절 유신헌법 반대 시위를 벌인 배후로 지목돼 체포됐습니다. 당시 검찰은 내란 음모 혐의로 수사했지만 증거가 나오지 않자 불온서적을 유포했다며 이 상임고문을 반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밀수, 밀입국과 밀항 등 국제성 범죄가 지난해 대비 올해 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국제범죄 집중 단속을 펼친 결과 밀수, 밀입국과 밀항 범죄 등 193건을 적발하고 30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현황을 보면 밀수, 밀입국 등 국경 침해 범죄가 55%로 가장 많았고 불량 해양 안전용품 유통 등 국민 안전 위협 범죄가 22%로 뒤를 이었습니다. 해경은 이 가운데 지난 2015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국에서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컨테이너를 통해 시가 319억 원 상당의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밀수입하고 국내에 유통한 중국인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범 2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홍콩 국제공항이 오늘 아침 운영을 재개했지만 어제 운항 중단의 여파로 오늘도 항공편 취소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시위대의 점거로 어제 오후부터 운영을 중단했던 홍콩 국제공항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7시부터 항공기 이착륙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9시와 10시 20분에 잡혀있던 홍콩발 인천공항행 캐세이 퍼시픽 항공기 2편이 취소되는 등 오늘 오전에만 수십 편의 항공편이 취소됐습니다. 홍콩 국제공항 측은 어제 운항 중단의 여파로 오늘 운항 일정 조정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반드시 실시간 운항 정보를 미리 확인해달라고 공지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측은 오늘 홍콩과 인천공항을 오가는 출발과 도착 항공기 각각 7편이 모두 정상적으로 운항할 예정인데다가 예약률도 낮은 상태였기 때문에 홍콩을 오가는 여객 수송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급자족의 원칙을 기반으로 저소득층의 이민을 제한하는 새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수십만 명이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 진영에서는 소송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보도에 조수현 기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10월 중순부터 적용될 새로운 이민 심사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심사의 핵심은 경제적 자립입니다. 소득 기준을 맞추지 못하거나 정부의 복지 지원이 필요할 경우 당장 비자 발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생활이 가능한 이들을 중심으로 영주권을 발급해 미국의 사회 안전망을 보호한다는 취지입니다. Through the public charge rule, President Trump's administration is reinforcing the ideals of self-sufficiency and personal responsibility, ensuring that immigrants are able to support themselves and become successful here in America. 미국에서는 연간 평균 54만 4천 명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가운데 38만여 명이 심사 범주에 들 것으로 미국 언론들은 내다봤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차별 의식을 드러내는 조치라는 비판과 함께 소송 준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게빈 뉴섬 주지사와 하비어 베세라 주 검찰총장 겸 법무장관은 공동 성명에서 이민자 가족과 유색인종 공동체를 표적으로 하는 무모한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주 정부는 다음 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세부 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 겸 법무장관도 성명을 내고 더 나은 삶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에게 등을 돌리는 사례라고 비판했습니다. 전국이민법센터도 인종적 동기에 의해 추진된 규정이라며 발효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국내 유통 중인 아이스크림과 빙과 제품 7개 중 1개는 당류나 포화지방 등이 높은 고열량, 저영양식품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이스크림 752개와 빙과 184개에 대한 영양 성분을 조사한 결과 고열량, 저영양 식품은 아이스크림 94개, 빙과 32개 등 총 126개로 전체 13.5%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식약처의 품질 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은 빙과 제품을 포함해 총 186개 품목으로 품질 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의 종류와 영양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와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일을 갈아서 만든 영유아용 과일 퓨레 제품의 당류 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과일 퓨레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중금속은 기준치 이하였지만 당류 함량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대상 제품의 1회 제공량 당류 함량은 8.8g에서 최대 17.1g 수준으로 만 1살 미만 영아 1일 당류 최소 섭취 기준량인 13.8g에 60에서 120% 수준에 달했습니다. 특히 한 번 개봉하면 한 개를 모두 소비하는 제품의 특성 때문에 영양 공급이 중요한 성장기 영유아에게 당류 과잉 섭취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국소 마취 성분인 리도카인 등 전문 의약품 사용을 확대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검찰이 한의사에게 전문 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판매한 제약업체를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의사협회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통증 감소를 위한 리도카인 등 전문 의약품을 한의 의료 행위에 사용하더라도 범법 행위가 되지 않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검찰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푹푹 찌는 더위가 기승입니다. 비공식 기록으로 경기도 가평의 기온이 37.7도까지 올랐고요. 공식 기록으로는 경북 의성이 36.9도, 대구 35.4도, 서울 33.8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더위의 기세는 계속되겠습니다. 서울과 춘천, 대전의 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르겠고 광주와 대구는 34도로 예상됩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구름 많다가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오후부터, 남부지방과 강원 남부에는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과 남부 지역에 5에서 30mm고요. 그 밖의 지역에는 오후 한때 5에서 5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현재 10호 태풍 크로사는 중형급의 세력을 유지한 채 일본을 향해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내일 밤사이 일본 규슈 동쪽을 스치듯 지나서 광복절인 모레는 일본 열도를 관통한 뒤 동해로 진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울릉도와 독도는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면서 비바람이 거세게 불겠고요. 동해안에도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 태풍의 주변에서 만들어진 구름대 영향으로 광복절인 목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진실에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